지금 뭐 우리 주식꿀님께서 대표님 포트폴리오 영상 감동이에요. 예, 아유 감사드립니다. 조금 오늘도 이제 좀 너무 정신없이 진행이 돼가지고 포트폴리오 전략 AS나 이런 걸 제대로 다 못 잡아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내일 또 우리 정 의원님들은 질문 주시면 그 기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파일 기준을 제가 좀 잡아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좀 찾아볼게요. 그렇게 해서 USB 쪽에 기존에 이제 좀 자료를 드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있는지. 오, 그렇지. 요렇게 돼 있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뭐 출석 검사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캔들 전체 4강까지면 굉장히 이 내용이 많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2015년도 자료의 기준이 되는데 요 자료의 기준이 되고요. 요 PPT가 211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하나가 아니라 이거를 이 211페이지짜리 4개의 강의 자료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 자료 내용이 예를 들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USB 자료 부분이 되는데 이게 53분짜리입니다. 53분짜리가 4개니까 한 4시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최근에 제가 지금 자꾸 방송이 늦어지는데 내부 사정 때문에 그래요. 제 개인적인 건강 문제도 있지만 건강 문제보다는 내부 사정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교체도 좀 있고 인수인계 과정도 있고 이거를 회사를 이렇게 계속 확장을 해서 가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축소를 해야 되는지, 너무 지금 첫 단추부터 요번에 좀 잘못 껴놓은 게 있어서 예전에 우리가 그 2001년부터 법인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법인을 냈어요. 이쪽 유사투자자문을 전문가 기준에서요. 그때는 아무도 뭐 개인 사업자를 이봉록 씨 정도, 저쪽 그 이토마토 방송하던 이봉록 씨 정도가 개인 사업자를 냈고 세금 문제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을 내서 방송국과의 계약을 맺고 진행을 했던 쪽은 윤정두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생긴 거고 최근에 그 텔레마케팅 하는 애들이 많이 생긴 거고 바이럴 마케팅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하면서 한 2,000개 이상이 생긴 거죠.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2001년, 2002년도에도 뭐 직원분들이 한 20명 이상, 2007년, 8년도에도 뭐 한 30분 정도, 2016년도에도 한 20분 이상. 지금도 외부 인원까지 하면은 뭐 적지 않은 인원이 있으신데 그 인수인계나 업무 자체를 제대로 좀 못 넘겨드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중간 관리자 분들께도 제가 좀 업무 부분을 제대로 못 넘겨드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방송 자료 부분도 빵꾸가 나고 자료에 여러분들은 못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인원을 쓰면서 컴퓨터가 문제여서 방송에 나갈 자료들이 그렇지 않아도 예전 자료만큼도 못한데 그 OMA, 20MA 이동평균선의 선의 굵기가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인력이 몇 명이고.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고 하여간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좀 더 신경 쓰이는 게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 기준에 자료 부분을 4시간 분량의 PPT 뭐 최소한 300장 정도, 400장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시간도 3, 4시간 정도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캔들 전체적인 동영상 자료까지 드릴 건데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출석 체크도 할 겸 예, 블루스크린 4개 강 선생님, 예. 701109 벌써 누르셨는데 70110 한번 가겠습니다. 목도 저도 아끼고 하도 악을 써가지고 70110 출석 체크 각 카카오톡 쪽에도 좀 올려주시고요. 70109,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매일매일 그 생방송 시간에만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 300분이 넘어요. 근데 동시 접속자가 매일매일 인원이 똑같아요. 라이브 방송 참여해 주신 분들이 야간 무료 방송 때, 야간 교육할 때 캐치스타하게 지금 한 120분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유튜브 링크가 이제 아직은 안 나간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하고 카카오톡 쪽도 제한적일 것 같은데 일단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 지금 올려드릴게요. 701109 출석 체크. 뭐 지금 9개 방에 안 올라온 쪽도 많이 있으세요. 그럼 일단 뭐 유료 방부터 전체를 다 올려드릴게요. 이게 뭐 굉장히 많은 내용이긴 한데 이거 이제 다 올라가고 무료 방 올라가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참여 인원이 몇 분이신가요? 38명이에요.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우리 임직원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시란 얘기야. 방송을 하고 생방송을 하고 와서 안내를 하고 300분이 들어와 계시면 그분들께 안내를 하고 방송을 들어올 수 있는 텀을 만들어주고, 근데 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일을 파티션 이거 좀 조립하고 막. 근데 그거를 왜 지금 가장 하루에 제일 중요한 시간 팍스경제TV 나가고 거기에서 또 새로운 고객분들 들어오시고 그 고객분들이 그러니까 외부에 계신 세력대망, 세력소망왕, 우리 더블클럽님, 더블클럽 연구원님 이런 분들이 채팅방 관리하고 있고 우리 내부자 직원들이 해야 될 역할을. 그러니까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우리 직원분들 그거를 대표는 방송에서 새로 오신 분들 교육해드리고 잡아드리려고 하고 있고 직원분들은 노는 게 아니라 파티션 작업하고 있고. 그러면 안내는 누가 하나? 응? 그냥 평상시에 들어오신 인원만 들어오시면 되나? 자, 출석 체크 701109가 없는 방은 뭐 결국은 못 올려드리겠죠, 그죠? 뭐 출석 체크를 하시는 방에만 올려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자료 어떤 자료요? 지금 올려드리면 이제 하나씩 봐보세요. 701109 이렇게 능동적이신 방을 넣어드리는 거지 뭐 제가 왜 무조건 넣어드려야 될 의무는 없잖아. 이렇게 그죠? 그리고 우리 이쪽 방 1384명 방도 총 9개 방이 있어요. 응? 여기는 뭐 아예 1386명 방은 아예 없고 죽은 방이네, 그죠? 여기 또 균희님.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는 당연히 뭐 다른 전문가분들도 이제 커뮤니티를 하고 계시고 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가 기준 잡아서 안내를 해드려야죠. 아니 새로 300분이 들어오셨는데 그러면 최소 3분의 1은 캐치스타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카카오 TV가 됐든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 안내를 해야 될 시간에 파티션 조립하시고 그 일하고 승질 들어온 윤정두가 막 뭐라 말씀드리고 그 얘기했어요. 그냥 파티션 사오면 파티션 그 구매하는 쪽에서 설치해 줄 수 있도록 그것까지 하자. 그거 아끼지 말고 고급 인력들이니까. 그 덕분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오래간만에 이 자료를 안 드린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왜 제가 USB 자료를 통으로 드리는 건데. 지금 자료가 안 올라가는 방은 저쪽. 야 근데 신기하다. 그죠? 저쪽 아무도 여기서는 그럼 아무도 단 한 명도 방송에 참여를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방이 1386명인데. 그러면 임직원분들 계시면은 농담이 아니라 임직원 방에 올리세요. 우공이사님 듣고 계시네요. 넣어드릴게요. 이거를 보고 임원이라면 저걸 보고 느끼셔야 된다는 얘기야. 회사가 지금 파티션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은 덕분에 자료를 또 유료 회원님들은 뭐 전체 한지를 다 USB를 받으신 거고, 그죠? 덕분에 자료 받으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의 주제는 이제 뭐 시간은 별로 없지만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금요일 날 교육도 제가 생각할 땐 나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날 교육이 어떤 교육이었냐면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 계실까봐 보여드리면 요 내용이었습니다. 변형형에 대한 이러한 자료들. 사실은 이런 자료들이 무지하게 지금 만들어져서 여러분들께 무료로도 제공이 돼야 되고 유료 강의로도 또 내년 1월에 유료 강의를 좀 진행할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게 뭐 지금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방 안에 누구 초대하고 싶어요 또 들어오고 싶어요 또 전화 와서 누가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1970년 11월 9일이 우리 무방의 전체 비번이라니까 그걸 맨날 며칠을 얘기해도 아우 답답해. 그냥 요 내용의 자료도 요거 드릴게요. 요게 이제 그 동영상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요번에 이제 12월 달 지난주 금요일 날 교육해서 업데이트 해드린 내용이니까 요 자료는 지금 올려드리는데 다만 요 자료는 지금 설명을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금요일자에 이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금요일자에 그죠? 금요일자에 그 설명을 내보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리고 아마 다 막아놨을 것 같은데 거의 우리 그 카톡방을 광고하는 애들이 바른 투자 애들이에요. 이 바닥에서는 조금 알려진 애들이란 말이에요. TM으로 아주 한 100여 명, 200명을 TM을 써가지고 전화로 보이스피싱이죠. 가입 유도해서 하는. DB가 있어야 되잖아요. DB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연락처. 그 연락처를 빼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채팅방에 막 광고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게 업무방해잖아요. 막 도배하고 방송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문 변호사님하고 해가지고 고수장 다 넣은 상태고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넣고 있고 금감원에도 제시를 하고 있고 카톡에서도 그거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 행위들을 카톡에도 좀 넣으라고 얘기를 했고 얘네들이 아주 대놓고 막 광고 넣는 그 애들 있잖아요. 뭐 팀장 해가지고 지금 요 자료 요 내용을 금요일 날 좀 보시면 돼요. 금요일 날 15만 7천 원 그리고 바로 이제 17만 2,500원 그리고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 얼마? 25만 원인가요? 참나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요 자료 내용도 지금 올려드릴게요. 바로 올려드리면 금요일자의 홈페이지 오늘은 어차피 이제 9시 반까지니까 소양교육 위주로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아까 우리 그 직원분들 기준에서처럼 말씀드린 내용 요 변형 샛별형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우리 직원분들한테 뭐가 우선순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 중요한지 우리가 주력 포트폴리오를 짜더라도 어떤 게 중요한지가 먼저 기준이 설정돼 있어야죠. 지금 올려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링크거든요. 지금 보시는 녹화방송 링크 있죠. 저 녹화방송 링크를 드린 거고 저 녹화방송 링크에 변형색변형과 교수용 대웅 제약이 분명히 교육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죠? 저것을 그대로 수정자료 이렇게 TV 방송은 몇 시입니까 하셨는데 저 유튜브 링크 다시 또 올려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이 링크 부분과 코로나19 관련된 내용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일양약품 뭐 나머지 또 오늘 뭐 하나솔루션도 질문이 많으시죠. 증자에 대해서 그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악질이죠. 걔네들은 신고해야죠. 바른 애들이라는 게 걸렸어요. 지들이 뿌린 링크 들어가서 뭐 자료 넣으세요. 자료 주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막 했더니 근데 결국은 지들이라는 거를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업체들을 돈 주고 써서 우리는 모른다. 배째란데 걔는 뭐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지들이 이기는지 윤정두가 이기는지 한번 보면 되죠. 법적으로나 뭐로나 어디 건방지게 여러분들을 기망해서 보이스피싱으로 보이스피싱이지.
어, 올라간 것만 하지 말고 내려간 것도 해주세요 하고 빠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내보냅니다. 예. 그냥 하나 솔루션 해주세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드리면 되는데 그냥 서로 피곤하게 해드리지 안 해드려? 해드린다고 그랬지. 예. 그냥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윤정두가 마샤님의 빚쟁이는 아니잖아. 야 올라간 거 말고 내려간 것도 좀 해줘. 아무리 윤정두가 머슴이라고 그랬어도 응? 머슴이라고 그랬어도 적당하게 머슴을 부려 먹어야지. 우리 임직원분들이 그러겠다. 야 윤정두 너나 잘해. 어? 아니야 이번에 확실하게 계약기간 만료되시는 분들하고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내가 윤정두가 나를 따르라고 저 혼자 해야지. 그게 나요. 그게 나은 것 같습니다. 서로 더 엉키면은 인간관계까지 엉킬 것 같아. 그렇게 하시고 카카오 TV 쪽에 링크를 드릴게요. 카카오 TV 쪽 링크를 드릴 테니까 지금 제가 유튜브 쪽 링크는 정확히 모르겠고 카카오 TV 쪽 지금 캐치스탁 쪽에 못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좀 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는 부분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캐치스탁 쪽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은 그쪽으로 들어와 계셔야 돼요. 윤정닷컴으로. 왜냐면 유튜브나 이제 그 카카오 TV 쪽은 저희 쪽에서 이렇게 오픈을 하고 연결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카톡 쪽 그 윤정닷컴 쪽이 화질이나 이런 게 좋아요. 그리고 실시간이고 다른 데는 조금 그 한 템포 늦어지죠. 그렇게 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 풍문루드로스의 완성본 그리고 그 전에 풍문루드로스의 기준의 교육 내용도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니까 그 기준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 그리고 오늘 방송 원고부터 해서 몇몇 방송 원고를 올려드릴게요. 그 부분도 참조하시고 다 올려드린 다음에 제가 이제 교육 기준을 잡을게요. 하트 누르는 법, 알람 설정하는 법, 키워드하는 방법 이거를 제가 다 이렇게 넣고 있어야 되냐고 몇 날 며칠을 저거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넣어라라고 해도 지금 당장 파티션 설치하는 게 급하다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여러분들께 이 자료는 제가 드리고 교육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죠. 교육 자료 추가적인 부분 입문편 하나를 더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갭 자료 드리고 계속 일단 자료부터 넣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갭 자료 이렇게 그 넣어드리고 이제 그 도서 자료 부분에서는 입문편이 뭐냐면은 주도업종 주도주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올려드리다 보면 이제 야 이거 너무 많아 하실 수 있는데 뭐 많더라도 하나하나 받아놓으시고 차분히 나중에 또 들여다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까지 올려드립니다. 내일도 상한가 세 종목 잡자 333 한 번만 해주시고요. 출석 체크 333 자료는 이제 거의 다 올라갔어요. 333 그래서 30분 동안이라도 내일 들여다볼 종목 그 다음에 이제 어찌됐건 가장 큰 이슈가 불거져 있는 우리 그 뭐 하나 솔루션 그렇게 해서 333 333 333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방송을 좀 차분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준에 금요일날 교육해드렸던 대웅 불친 자료하고 그리고 명신제약 자료하고 일양약품 자료하고들 뭐 사항 봐서 한 번씩 올려주시고 유튜브 쪽 링크 한번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30분의 시간이 지어져 있는데 이렇게 갑니다. 첫 번째 기준은 VIP 회원가입 부분 죄송합니다만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1개월 3+1 6+3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23일 이후에 마감이 됩니다. 이 이벤트는. 그래서 23일 날 오늘이 21일이고 내일하고 모레 이틀 남았어요. 23일 날은 사실 윤정두 생일이라 소규모 모임을 좀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지인분들 방송 관계자분들하고
근데 지금 서울시에서 오늘 그 발표 나온 게 23일 00시부터 해서 하필이면 윤정도 딱 생일날부터 해서 1월 3일까지는 4인 이상 5인은 그 개인적 모임을 하지 마라. 뭐 그 얘기를 따로 해줘. 그죠? 그래서 23일 날도 다행스럽게 여러분들 생일날이지만은 여러분들과 야간 방송을 할게요. 그때는 절대 시간이 안 늦게끔 우리 지금 듣고 계시는 임직원분들도 좀 진짜 도와주시고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개돈 탄 거지. 그죠? 그날 쉰다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23일 날 예약 대기제 이후에는 요 이벤트는 없을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매번 없다 해놓고 똑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이 잡혀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23일 날 저 예약 대기제인데 어차피 이제 내일부터 같이 움직임을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분들 기준에 오늘 기준에서도 열어드립니다. 그리고 추가 그 지급은 기간에 대한 지급은 23일 날 선착순이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진입을 하셔서 명단 이제 다시 만들어서 23일 날 00시부터 쭉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몇 명 신청을 하셨고 가입을 하셨고 몇 분 남아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분들께 혜택을 드리고 마무리 짓고 이제 내년에는 교육 강의도 조금 더 늘릴 거고 올해 8월 이후에 교육 강의를 멈췄죠. 좀 늘려드리고 그 다음에 라이브 방송 쪽에 뭐 무조건적인 가격 인상은 좀 그렇고요. 대신에 이제 정가 대비해서 할인 이벤트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은 줄입니다. 다시 이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오늘 기준에 이제 내일 같이 움직이고 싶다. 내일도 기회일 것 같다.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시고 오늘 10시 반 정도 10시 반까지는 전화를 받을 것 같습니다. 문의사항으로 전화 주셔서 가입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단기 시황 점검 부분은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그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뭐 버겁진 않아요. 다만 이제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질문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유럽 왜 이렇게 많이 밀려요?라는 질문 주셨단 말이에요. 유럽 왜 이렇게 많이 밀려요? 결론적으로 이제 유럽 시장 내일 아침에 이제 또 들여다보면 되겠고요. 나스닥이 지금 1% 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1% 이상 수준의 조정을 받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선물 쪽에서요. 1% 이상의 조정을 받게 되면 그것을 좀 들여다보자. 그것을 좀 주의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변종 코로나19 확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변종 코로나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유가도 5% 급락을 하고 상품 가격도 경기가 좀 둔화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변종 코로나 그 관련된 그 확산 그런 뭐 내용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뭐 좀 조정폭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동안에 이제 변동 기준 감안했을 때는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니까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제가 볼 때는 돌릴 가능성이 있는데 뭐 변종 코로나 관련해서 어제 오늘 얘기가 나왔던 것도 아니고 일단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시간은 없지만 지금 뭐 중요한 사안들이 있으니까 오래간만에 보는 그 조정이란 말이죠. 그죠? 유럽 증시의 조정 그 규모가 오래간만에 보는 규모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종 코로나 기준에 유럽 증시의 조정, 유럽 증시 조정, 미 증시 시간의 선물 조정, 변종 코로나19 그렇게 돼 있고 두 번째 기준이 이제 하나솔루션의 시간에 한화솔루션 시간의 조정 급락이라고 표현하기 그렇고요. 조정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상증자 관련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부분
있어서 하나하나 이제 또 들여다볼 텐데, 내일장 공략주 22일, 내일장 공략주. 자, 이렇게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엉키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일단은 시장 영향력이 이제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뭐 유럽 쪽에 변종 코로나 얘기 나오고 뭐 확산 이 부분 때문에 상품 가격이 조정 이렇게 나오는데, 어찌됐건 그 흐름에 있어서 시장 영향력이 제한적일 경우에 12월 오늘이 20일이잖아요. 오늘도 사실은 21일 제한적이었죠. 오늘 21일, 얘가 그러면 14일인가요? 14일 시간을 이렇게 7일 그죠? 그다음에 22일이 23일인가 22일이 맞을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시장 영향력 제한적일 경우에는 당연히 주력 포트폴리오 비중을 유지하는 거죠. 유지. 그다음에 시장 관심 테마주 단기 공략. 그리고 단기적인 조정 3% 수준 조정 어마어마한 거예요. 8월 18일 날 3%면 지금 기준으로 100포인트 빠지는 거 100포인트. 그잖아요. 81포인트. 81포인트. 3%가. 근데 그 이상 밀렸단 말이죠. 그 당시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2016년도에 100포인트 4.7%.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일단은 그 130포인트 정도의 기준이 됩니다. 130포인트 정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그 흐름 자체가 그 조정이 심화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수준이냐, 그 부분이 이제 정점 인식을 잡고, 유럽이 빠져요, 시장 폭락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돼서 급락의 연출이다, 다항에 놓여진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여기서는 심사숙고한 이후에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주력 포트폴리오 비중 줄이고 시장 관심 테마주는 아예 못 들어간다. 변동성 이용해서 야 코로나19 변종19 터졌어, 그러니까 뭐 여기서 대박 낼 거야, 이건 안 된다는 거지. 그거는 이제 전체장이 좋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시장 폐쇄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럴 가능성 자체는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해요. 유럽 쪽에 변종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날 것 같아. 모든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고 뭐 진짜 대사하락이 나올 것 같고, 그럼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시장 자체가 폐쇄돼야죠. 그렇게 되면 그 정도까지의 패닉에 빠지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 시장 흐름 기준을 좀 설정을 하고요. 그럼 유럽 증시가 내일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제가 볼 때는 제한적인데 일단 뭐 들여다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기준점에서 종목군들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실 부분이 이제 뭐 코로나 관련해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펀더멘탈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윤정도의 견해라는 거예요. 변동성 부분도 이제 계속 순환성으로 나오고 있고, 우리는 이제 일단은 셀트리온 삼형제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고 하니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 발짝 뒤에서 보자. 비이성적인 흐름은 후유증이 꼭 나옵니다. 그럼 가끔 이제 그런 말씀하세요. 비이성적인 흐름인데 시장이 정점 나가는 거 아니냐, 시장의 정점이 아니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IT를 여전히 보는데 뭐 시원시원하게 오늘 뭐 쭉쭉쭉 보죠. 뭐 종목군들까지 해서 일단은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변종 코로나19 관련해서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과연 이제 그 일봉상의 기준에 가장 많이 미끄러진 게 유럽 쪽에서는 뭐 가장 주요시 보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뭐 독일 쪽을 놓고 봅니다. 독일 쪽을. 이런 때 변동 탄력이 얼마에 4.94, 6.53. 이런 때는 얼마에 반등 탄력이? 잠깐만요. 이쪽이 4.94, 6.53이고 이런 날은 종가가 여기고 이제 개파락이 있다 했다가 돌린 거니까 한 3%대, 그죠? 2%대. 그리고 조정을 급격히 받을 때 기준 5%, 4.17%까지. 독일의 경우에 10월 말에. 10월 말 기준이면은 사실 뭐
선거 앞두고 불확실성 일부 있는 내용이지 뭐 어떤 특별한 내용도 사실 없었죠. 근데 종가가 4.17, 장중 저점이 5.03입니다. 지금 그 유럽 쪽의 흐름에 있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 얼마 밀려 있나요? 엄마 2.66이네. 장중 5%대까지 밀렸던 닥스가 2.66 정도 수준에서 멈춰져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이죠? 만약에 유럽이 난리 났어요. 왜요? 변종 코로나19 때문에요. 그래요? 만약에 이것이 어마어마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 유럽의 지수 자체가 4% 5% 밀려 있어야죠. 그러니까 코로나19 내용도 사실 저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뭐 불확실성 또 대선 앞두고에 뭐 여러 가지 흐름, 물론 뭐 코로나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 이전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기준에서 우리나라 기준이죠. 사실은 8월 18일 날 광화문 코로나19 확진자 기준이 되는데 8월 18일 기준에 유럽은 멀쩡했네, 그죠? 우리나라 장 끝나고 급락 이후에 끝나고 나서 멀쩡했죠. 그리고 이날은 어때요? 1.53%. 이날은 얼마 밀렸을까? 9월 21일 날 4.37이네. 무슨 말이냐면 오늘의 변동성의 범위의 흐름이 오늘의 그 유럽장의 변동성의 흐름이 9월 21일이라든가 10월 말의 기준처럼 4, 5%씩의 조정이라면 좀 많이 버거울 텐데 2%라면은 다소 제한적이고요. 이때 보여드리기 전에 얼마인지 아세요? 10%, 12%씩 밀렸어요. 12%. 기억나세요?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 한국경제TV 한번 봐보세요. 어떤 친구들은 유럽장 보지도 않고 나온 친구들도 있을 것이며 지금 똑같아 전문가라는 집단의 수준 자체가 여러분들 수준 또 주린이 수준을 조금 넘는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 2009년도 2007년 2009년이죠.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 8년 서프라임 찍고 밀릴 땐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리먼 브라더스 터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기준에 그때도 그 인베스트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었고 실시간으로 유럽 증시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사이트를 떠나서 HTS 노트북이 있으니까 HTS 상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었고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공부 안 하셔도 돼요, 민 선생님. 그리고 그 저 자료 안 보셔도 돼. 안 보셔도 돼. 안 보셔도 돼요, 민 선생님. 그리고 결론은 그래서 이제 그 2008년도에 리먼 터지고 있는데 유럽장 예를 들어서요. 유럽장이 무지하게 돌렸습니다. 근데 뭐 그때 뭐 4대 천왕이라고 그래가지고 윤정두하고 뭐 네 명을 스튜디오 불러서 2시간씩 정규 방송 폐시하고 한국경제TV에서 2시간씩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윤정두는 뭐 선물 계좌 같은 경우 다 들여다보면서 실시간으로 이제 연동해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와서 엄한 소리하고 앉는 거야. 유럽장이 폭등 반전인데 거기다 대고 우리나라 빠져 있으니까 또 미국 선물 정도는 이제 그 당시에 보기도 봤으니까 아이고. 근데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냐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셋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는 유럽 증시조차도 안 보고 나온 거야. 그래놓고 오늘 풀었으니까 엄한 소리 하고 있어. 아 지수 좋다고. 미국 증시 선물이라도 봤으면 그나마 다행이지. 근데 선물이 급락해요. 기준이 없어. 윤정도 항상 말씀드리죠. 미국 증시의 미국 선물이 우리나라 장중 기준에 1% 등락 범위 이상이 나오면 위든 아래든 그럼 의미를 부여한다. 근데 그게 아니면 1% 미만이면은 시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아시아 쪽 특히 이제 일본 쪽의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나라 장중 내내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일본 쪽이 0.6%라고 마감했는데 미국 쪽의 나스닥 선물은 0.2% 강세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1% 하락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부류는 지금에 와서는 이제 뭐 많은 걸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지금 미국 선물도 1% 빠지고 있고 유로 폭락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근데 지금 여러분들께 조금 전에 잠깐 이러고 있다가 미국 조종받아요 하다가 그냥 냅두고 있다가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에서부터 10월, 9월부터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밋밋하잖아. 10월 말에 5% 장중 조정이 5% 독일 기준에 그 다음에 9월 21일 날에 얼마? 장중 기준에 또 종가 기준에 4%대. 예? 그럼 밋밋하잖아. 지금 밀려 있는 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유럽 증시 기준이 밀려 있는 게 변종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어찌 됐건 독일 기준이 얼마 2.66이죠. 4% 5%하고는 거리감이 있죠. 근데 이것도 버거워요, 무서워요,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니야, 고점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진짜 죽을 것 같으면 이렇게 빠진다니까. 12% 하루에. 미국 선물이 5%, 시간의 거래 하한가가 5%에 상한가 5%. 그런 흐름이 나왔느냐는 거죠. 안 나왔죠. 안 나왔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을 가지고 시장 폭락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렇게 놓고 보시고 미국 장도 마찬가지예요. 1%대 조정, 응? 1% 수준의 나스닥 선물의 하락. 나스닥 선물 쪽에 1% 하락이면은 어떻게 돼요? 시장도 뭐 1% 이상 빠질 수 있겠다의 기준이죠.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코로나19 문제 터졌을 때 나온 5% 하한가도 아니고. 어? 그리고 불확실성 해소 그 직전 기준에서 고점 대비 찍어 누른 게 3% 수준이죠. 갭상승 이후에 마이너스 1.5니까. 그리고 선거 앞두고 불확실성 때문에 미끄러져 내려온 거 하루에 나스닥이 장중 3%대 종가 2.45. 지금은요. 1%도 안 빠졌는데. 그러면요. 일단 유럽발 또 유럽의 코로나19발 또 미국의 선물발 악재 내용에 대해서는 겁이 안 나시죠? 이제는 걱정 없죠? 네? 걱정이 없으셔야 돼요. 걱정 없다. 윤정두랑 함께니까 좋다. 윤정두야 영원하라. 0000. 윤정두 forever. FFFF. 윤정두 영원하라. 000. 윤정두 forever. 영문으로 FFF. 진짜로 지금 채널 돌려갖고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간 애들 하나 나와갖고는 아이고 오늘 미국 우리나라장 좋았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 친구들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옆에서 야 미국장 선물 급 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거 고점이에요. 차익 실현하라고 그랬죠. 현금 비중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유 정신 나간 것들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 아주 그냥. 그래 안 그래요? 딱 되돌려서 몇 개만 딱딱딱 보면은 이게 이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조정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고. 그러면 국내 증시에 있어서의 흐름도 주가 부분이 0000FFF 하나 더 저기 유튜브 쪽에 우리 좋아요 한번 해주셔야지. 좋아요. 구독 신청 얼른 하셔야 돼요. 구독 신청.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께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기준을 잡아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임직원분들 이거 잘 보세요. 모니터링. 지금 캐치스탁 쪽이 163분이시고 유튜브 쪽이 120분 들어와 계세요. 280분에 이제 카카오 TV 쪽 들어와 계실 텐데 평상시 대비 어때요? 못 들어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시간대에 왜 파티션을 작업하냐고 안내를 해드려야지. 또 하나는 뭐예요? 오늘 오픈해 놓은 방에 들어오신 입장하신 분들만 300명이 넘죠. 그분들 다 어디 갔어?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 그게 제발 좀 2, 3주 전에 말씀드렸고 제발 좀. 자 좋아요. 싫어요를 누가 한 명 또 누르셨네. 아이고 이거 참나. 자료를 그렇게 많이 올려드렸는데 좋아요 124분이시면은 70% 얼마? 80명 정도는 눌러주셔야 돼. 좋아요. 그렇게 해서 좀 눌러주십시오. 제발 좀. 하트로 먹고 사는데. 그래서 종목 기준에서 이제 하나씩 보자는 거예요. 뭘 보시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삼성전자 어때요? 최고점 대비 2% 밀려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한 주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나 이래서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타 종목도 칠 수 있고요. 제가 오늘 따로 별도로 삼천당 제약 들어갔어요. 명문 제약 들어갔어요. 상한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고점 대비 2% 빠졌다고. 11월 대비 30% 오르고 2%. 그죠? 아유 감사합니다. 좋아요. 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예요. 최고점 대비 4% 빠졌어요. 얼마 오르고? 50% 오르고 4% 빠졌습니다. 오늘 장중에 한 4% 빠지니까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는 거야. 또 3.38 빠졌네 장중에.
난리가 나는 거야. 그리고 막 지인들한테 연락이 와. 저도 전문가 나부랭이들한테. 어우 하이닉스 이렇게 3% 빠져 어떡해요. 어우 힘드시겠어. 에라이 정신 나간 것들아 정신 바짝 차려라 이것들아. 50% 올라오고 요거 눌렸다. 어? 우리가 시가총액 코스닥 1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참 우리도 사람인지라 최고점을 놓친 게 그렇게 억울하더라. 이자락에 11만 원대 들어가서 25일 날 셀트리온에서 15% 셀트리온 제약에서 상한가를 잡아먹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날 수익 내고 여기서부터 11만 원대부터 셀트리온 헬스케어 잡아갔는데 30% 비중이죠. 여기서 15만 6천 원 차익 실현했단 말이에요. 왜? 음봉으로 깨져 내려서 시초가 대비 음봉으로 밀려서. 근데 15만 원까지 내려오더니 훅 하고 돌렸어요. 이날은 따라붙지를 못했고 30% 비중. 그러고 나서 분할 매수 다 해서 이 수익을 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얼마나 밀렸다 그래. 어깨에서 팔면 되잖아요. 50% 올라왔어. 그러면 우리가 8만 원 미만에 샀잖아요. 그럼 8만 원 미만도 필요 없어. 9만 원 미만에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바닥이 아닌 조금 위에 무릎에 섰네요. 응? 그리고 12만 천 원이 아닌 11만 원, 11만 원 이탈돼서 예를 들면 10만 원대 중반에 팔았어. 그래도 어깨는 팔잖아. 이거를 그냥 어떻게든 그냥 가져가셔야 되는데 채널 돌리는 순간 바로 보셨죠? 하이닉스가 박살났죠? 오늘 보세요. 3%나 밀리잖아. 에휴 간 것도 별로 없이 막 이런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뭐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하이닉스만 같아라요. 50% 올라오고 요 정도 늘리는 거. 응? 개별 매매로 일부 차익 실현하시는 분들은 다시 편입하시면 되는데 매번 이런 데서 똑같이 당해왔잖아요. 그러면 얘를 막연하게 간다의 기준이 아니라 펀더멘털적인 부분. 2017년, 2018년 2년 동안 순이익만 26조예요. 외형 확장 부분과 실질 시장 점유율 확장, 랜드 사업 부분, 인텔에 10조 3천억 주고 인수한 거. 외국인 지분이 50%입니다. 동학개미 승리는 무슨 동학개미 승리예요. 외국인 지분이 50% 육박하는데 대주 지분 37%. 유통 물량이 별로 없어요. 개인들 뭐 한 예를 들어 2% 떠안았다? 웃기죠. 웃기죠. 그게 동학개미가 이긴 거예요. 삼성전자는 56% 외국인 지분인데. 그러니까 오늘 그 제도권이라는 곳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학개미 승리입니다. 이번에 올해 개인들이 무지하게 샀는데 무지하게 사서 들어올렸습니다. 외국인이 파는데 아니 그거 얼마나 팔았다고. 예를 들어서 58%에서 2% 팔았고 56%라고 칩시다. 그럼 누가 이긴 거야? 56% 갖고 있는 애들이 이긴 거지 2% 또하는 우리가 이긴 거야? 아니지. 윤정도는 간신배야 간신배. 윤정도는 윤정도는 박쥐야 박쥐.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56% 갖고 있는 삼성전자 개인들이 이겼습니다. 동학개미 승리다 이렇게 안 하고 나는 선구자다. 난 박쥐여서 우리 외국인 형님들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겠다. 근데 주가를 땡기네. 외국인들이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를 하더라도 밑으로 집어던지는 매도가 아니라 위로 땡기네. 지금 손나무송이님 거제자랑님 그래요 맞아요. 선구자 한번 갑시다. 선구자. 윤정도는 박쥐 여러분은 선구자. 윤정도는 박쥐 여러분은 선구자. 그리고 민 선생님께서 공부 안 해도 된다고 공부 안 해도 몰라도 된다고 했잖아요. 일주일만 딱 기다리셔. 일주일만. 아시겠죠 민 선생님? 딱 그러면 이제 다 되셔요. 그래서 공부 안 해도 되세요. 주력 포트만 갖고 있어도 되세요. 응? 여러분들은 선구자, 윤정도는 박쥐, 박쥐. 박쥐 나쁜 거 아니야. 송강호 씨도 박쥐에서 뭐 연기 잘했다고 이렇게 뭐 칭찬 받았잖아. 박쥐가 왜 나빠? 아니 수익 내면 되지. 박쥐가 왜 나빠? 박쥐. 내일 방송 나가면 박쥐 해야 되겠다. 박쥐. 얼마나 좋아. 깔깔대고 웃으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들 한 번쯤. 응? 공부 자료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공부하러 오셨는데 왜 공부를 안 해주냐. 지금도 이 공부예요. 유럽 증시에 대한 그 눌림폭 조정폭에 대해서 우려감 가지시기보다는 적절한 눌림폭이다 해석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내일 기준에 만약에 미국장이나 유럽이 이렇게 해서 좀 조정으로 끝나면 겁을 내시는 게 아니라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삼성전자 내일 밀리면 많이 빠진다고 생각하시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이 하이닉스 폭락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고점 대비 삼성전자 2%,
30%대 중반까지 35% 오른 다음에 2% 빠진 거고요. 하이닉스 52% 오른 다음에 지금 고점 대비 4.13. 내일 뭐 하이닉스가 한 5% 빠지려고? 어이구 5% 하이닉스 빠졌다는 시장 아이고 폭락이지. 예? 삼성전자 한 3% 빠져야 되는데 하이닉스 5% 빠지려면 삼성전자 한 3% 빠진다고 치면 전기전자 업종에서 그렇게 빠져버리면 시장이요. 어후. 일단 기본적으로 한 50포인트는 빠지고 시작하죠.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막연하게 시장에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밀려 다른 게 간다고.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 5% 빠져버리면 시장 50포인트 이상 빠집니다. 그 근거는 시가총액 비중 35%짜리 전기전자 업종이 3% 조정 나오면 1% 이상의 조정이 나옵니다. 시장 조정이. 그럼 거의 한 30포인트 이상 30포인트 가까이 되죠. 거기에 나머지 프로그램 매수 코스피 200 지수 연동돼 있는 쪽 이런 쪽에 거래량 없이 눌리는 업종군들 그렇게 따졌을 때 거의 45포인트, 50포인트가 밀립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 어떻게 시장을 이겨낼 거예요? 다 죽는 거죠. 근데 막연하게 막 빠져야 된다 이런 사람들. 또 오늘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이제 우리도 이제 뭐 한국전력 접근했습니다만 23일 날 IR 좀 볼 거예요. 근데 한국전력이 폭등 나온다고 시장 견인합니까? 예? 가스 업종 폭등한다고 시장이 지수가 움직여요? 한국전력이 폭등한다고 지수가 움직여요? 안 움직이지. 왜? 시가총액 비중 자체가 안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채팅방에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 났어요. 유럽장 많이 빠져. 엉엉엉 어떻게 새벽 내내 잠 못 자고.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 LG화학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82만 원 평균 단가에 차익 실현했는데 80만 원 이하로 내려온 게 12월 이후에 80만 원 이하로 내려온 게 첫날 빼고 두 번뿐이 없어요. 그것도 여기서 82만 원에 차익 실현한 거 어디서 사는 얘기야? 그죠? 그만큼 살짜리를 안 줘요. 응? 현대차가 왜 최고점 7년 만에 고점 뚫고 7년 만에 그리고 올해 들어서의 그 랠리 기준도 어마어마하잖아요. 7월 이후에 하반기의 흐름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고점 대비 6% 눌려 있어요. 불과 얼마 전에 11월 말에 또 12월에 바로 9월 달에 돌파한 7년 만에 고점 19만 1,500원을 넘기고 19만 9천원까지 시원하게. 얼마나 밀렸다고. 그죠? 그러니까 내일 같은 경우에 삼성중공업의 흐름이 거래 대금이 좀 제한적이면 일단 우리가 지금 뭐 7,000원 전후 7,100원 이런 때 편입했던 물량은 애도 움직여야 돼요. 근데 거래 대금이 터져야죠. 거래량이 최소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5천만 주 이상씩 터져주면은 기대하는 시세가 나올 거예요. 어차피 시장에 가니까. 근데 삼성중공업의 경우에 그렇지 않고 고점을 넘기면 거래대금 제한적인 상태에서 열리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비중을 정리한다. 그렇게 해서 다음 기회를 본다. 수익 조금 보고 나오겠다는 얘기. 거래대금이 안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대응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몰라요. 근데 이제 내일 단일가 매매가 끝났고 단일가 매매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일 기준에 단일가 매매가 아니라 거래 정지가 하루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내일 풀리면 일단은 그 대웅 같은 경우에 대웅제약처럼 상한가까지 바로 직행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눌림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음봉일 때 시초가 대비 3% 범위를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초가 혹은 시초가 대비 고점을 찍어요. 만약에 양봉으로 그러면 고점 대비 3%. 그 가격은 어느 가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갭상승이든 갭하락이든 고점 대비 시초가 대비 고점 대비 3%면 차익 실현한다. 왜?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웅 지금의 이 흐름을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내용이 뭐예요? 조금 전에 그 자료 한번 볼게요.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린 내용이 보겠습니다. 올려드린 그 자료 중에서 풍문으로서 자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12월 18일 날 17일 내용을 교육으로 자료로 갖고 나왔어요. 뭐냐면 변형 그 셋베링의 기준에 대웅 기준에 그 변형 셋베링이 있다.
대웅제약, 그 다음에 대웅. 아유 많다. 뭐 12월 초부터 이제 편입을 시켜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대웅의 기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웅이 17일 날 기준점만 보시면 돼요. 17일 날. 난리가 났죠. 이제 지금 원래는 오늘 같은 날 방안 보여드리고 난리가 났어야 돼요. 마케팅하고. 근데 그냥 그 기회를 안 줘요. 우리 직원분들이. 아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아이고. 요 기준에 변형 샛별형의 기준에 음봉의 윗꼬리는 음봉이다라고 했죠. 저 가격이 49,450원입니다. 음봉의 윗꼬리는 음봉이다 이렇게 그려드린 거예요. 요 그림을 요렇게, 요 그림을 요렇게. 그렇게 해서 요 52,000원을 넘기는 시점이 편입 구간이고 52,000원을 넘기더라도 54,000원 요 자락을 넘기게 되면 부담스럽다. 56,000원이 되면 교수형이다. 그러니까 아예 치고 올라가려면 쭉 뻗어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변형 샛별형의 요 49,400원 대비 얼마? 최고점이 75,000원. 최고점이 42,000원 대비 75,000원. 그리고 67,300원. 결론적으로 대웅 같은 경우에 전날 교육 받으셨으면 저 교육 내용이 보여드릴게요. 17일 날 12월 17일 날 18일 날로 잡을까요? 12월 18일 날 대웅제약 500만 주 기준 잡아드렸죠. 18일 날 개장 전에 8시 54분에 대웅제약 개장 전에 500만 주면 바로 상한가 잡을 수 있었잖아요. 결론적으로 쭉 보시면은 그 17일 날 기준이 되죠. 이제 백으로 돌리니까 17일 날 보시면 뭐 난리가 났지 뭐 많은 분들이 야 대박 아싸가 오리부터 해서 결론적으로 어디 갔니? 여기 이제 대웅 쭉 보시면은 저 차트 저 그림이 그대로 있어요. 대웅과 대웅제약 뭐 이렇게 해서 요거가 뭐예요? 43,000 HMM이고 그리고 또 이거는 뭐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죠? 요게 인바이오. 그 다음에 대웅제약의 변형 샛별형의 기준이 요거가 되겠네요. 그죠? 요거를 이렇게 다시 그려서 이렇게 요거를 다시 그려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12시 반에 녹화를 한 거고 2시 넘어서의 흐름에 저 흐름이 이렇게 바뀌나요? 잠시만요. 아직 안 바뀐 거로 올렸나? 어찌됐건 저 흐름 기준에서 편입 기준 설정 범위가 나오게 된 거죠. 52,000원 자락에서 17만원 또 여기는 51,900원이잖아요. 저 기준이 51,900원이 어떻게 됐다고요? 요 음봉을 새로 그린 그 그림점 이렇게 이 음봉이 형성이 돼 있다라고 쳤을 때 요 음봉의 어떻게 절반 라인 수준 51,900원, 52,000원을 넘기면서 거래대금이 실리면 또 거래량 그 기준하고 다 잡아드렸거든요. 주봉도 완전히 다 돌려놨죠. 실리면 시세가 나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제 대웅 같은 경우에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의 전략 부분을 이제 뭐 어떻게 잡아드려야 될지 사실 저도 애매합니다. 요 자락에서는 여기를 넘기면 돼요. 절반을 52,000원 기준 음봉의 꼬리 몸통으로 생각하시고 52,000원. 원래는 이제 그 이하죠 사실은. 그렇게 하고 상한가 수준, 상한가인가요? 상한가 수준인가요? 상한가 64,400원.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렇게. 그 다음 이제 거래 정지 들어갔는데 내일 이제 풀리게 되면은 대웅제약 때문에 또 유럽이 밀린 이유가 뭐예요? 변종 코로나라면서요. 저렇게 끝나면은 일단은 개장 초에는 좋겠죠. 그러면 기준점이 뭐다? 갭상승 3%, 갭상승 4% 하락, 갭상승이든 보합이든 하락이든 시초가 대비 또 고점 대비 3% 밀리면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준은 두 번째 기준이 아니라 이제 하나솔루션. 내일 장중에 전략 부분 만약에 동영상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릴 텐데
유료 고객님들은 장중 전략 세워드릴 거예요. 오늘 기준에 이제 하나솔루션의 거래 대금이 상당해요. 근데 이제 6시 이후에 IR을 진행을 했고 6시 반에 했죠. 그 내용이 그렇게 부정적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룹 입장에서 이제 뭐 증자에 성공해야 되는데 흥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부정적인 IR 내용을 갖고 나와서 엄하게 두들겨 맞는다? 그거는 말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그 하나솔루션의 경우에 지난번에 이제 현대차랑 똑같아요. 현대차의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과 뭐 증자의 경우는 다르지만 대손 충당금 설정 그 기준에 현대차의 시간의 거래는요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4%대로 끝났습니다. 10월 19일 날 진짜 볼까요? 이제 그 우리 더블 컬러님 방송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별 추이 보시면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요날 10월 19일 날 얼마 4.17% 하락으로 끝났죠. 정확하죠, 이 정도 기억이. 그러고 나서 6% 하락이에요. 근데 이때도 똑같이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시초가 대비 또 고점 대비. 근데 여기는 이제 시초가가 되겠죠. 시초가 대비 3%가 밀리면 윤 정도 말이 맞다 할지라도 시장을 거스르지 말고 정리합시다 했는데 6% 밀리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와 어찌됐건 여기서 3%더 밀리면 정리합시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안 밀리고 쭉 돌려버렸죠. 현대차의 기준에. 저것이 이제 그 당시 기준이고 아니 시초가 6% 개파락인데 저기에서 3%더 빠지면 손절하자 그게 말이나 될 법이냐 왜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 기준을 놓고 보시면 되죠. 하루에 17%씩 올라왔던 종목을 예? 하루에 10% 17% 올랐는데 6% 빠지고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지. 하다못해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요. 얘 16% 떨어질 때 패닉이죠. 응? 패닉이잖아요. 앞에 차익 실현한 건 다 필요 없는 거야. 저는요 늦게 샀고요, 일찍 팔았고요. 여기서 최고 고점에 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살아날 방법을 찾으면 되지 뭘 어떻게 해. 결국은 30% 비중 꽉 채웠죠. 처음부터 30% 들어간다고 했고 10월 8일 날은 20% 채웠고 그 다음날 추가 편입하고 16만 원 차익 실현. 그다음 오늘 또 들여다보고 신고가 나오는 자리에 또 편입. 그래서 결론은 이러한 부분들의 흐름을 가을남님 방송 어떻게 들어오냐고 또 문자만에 질문 주셨는데 거의 끝나는 시간인데 녹화 방송 올려드려야죠 뭐 나중에 안내해드리고 결국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변동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이날 그래서 대박을 친 거죠. 우리가 현대글로비스 20일입니다 정확히 20일 날 저 변동성에 저 문자 쌓인 대로 다 들어가서 다 수익 냈죠. 개파락 마이너스 2%인데 현대차의 주가를 경영권 승계 작업하려고 인위적으로 누른 거다. 대손 충당금 그런 악재로. 근데 결국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결론은 현대차의 6% 개파락에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라 아니다. 현대글로비스다. 들 빠지고 탄력받고 이슈가 불거진.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요날 22만 2천 원까지 올라온 날 마이너스 2%까지 개파락이었잖아요. 플러스로 돌리자마자 따라붙어서 보합권에 따라붙어서 27%의 수익 내고 꼬리 달리자마자 전량 차익 실현 끝. 그런 흐름이 교육 받으시면 다 되는데 다들 이제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내일장의 기준에 변종 코로나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저 정도라면은 이제 변종 코로나 관련 내용보다는 쉬어갈 구간에서의 조정인 것 같다라고 설정을 해드리는 거고 두 번째 기준에 이제 그 전기전자 업종 극대형주의 조정폭이 나올 때 고점 대비 과연 어느 정도 밀려 내려갈 것이냐, 거래는 터질 것이냐,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8월 18일 기준일 것이냐, 6월 15일 기준일 것이냐, 6월 15일 130포인트 이상의 기준일 것이냐, 8월 18일 그냥 3% 수준의 조정일 것이냐. 그렇게 해서 최악의 경우 6월 15일 그 기준이라면은 심사숙고해서 정례 기준도 잡고요. 그렇지 않고 그리고 그 다음 범위의 기준이
헷갈려 버렸어. 지금 VVIP 방 두장님 글 올려주신 거 보다가 그래서 8월 18일 날 3% 수준의 눌림이랑 그거는 이제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셔도 된다. 그리고 주력주의 고점 대비 조정폭 상관없다. 그리고 두장 선생님께서 이제 오늘 정신 없었어요 해주셨는데 일단은 아니요, 갈 길이 안 머세요. 편하게 두장님도. 그래서 라이브 방송 한번 보시면 오늘 이제 처음 들어오셨는데 막 문자 너무 많고요 하셨는데 오늘 문자는 주력주에서 한 묶음, 단문 문자 한번 보세요 두장님. 주력주에서 한 묶음,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문자를 3번을 보냈죠. 어쩔 수 없잖아요. 지난주 내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0% 비중 그대로 유지했고 오늘은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오늘 바로 개장 초부터 바로 잡아드렸죠. 3번. 그리고 이제 스윙 종목 2종목, 그죠? 그렇게 해서 총 실질적으로는 주력주 IT 쪽 전기전자 업종 빼고 나면은 그리고 선배님이 누가 설명해 주죠? 운영자님들이 선배님이 누가 영규님도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안 되지. 우리가 이제 죄송스러운 거죠. 지금 뭐 이렇게 많아요. 오늘 하루에만도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 가장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제 그 원체 변동성장이라 교육 받으신 분들 교육적으로 매매 잘 하시고 수익 내신 건 좋은데 아직까지 이제 매매가 원활치 않으신 분들 기준에서는 그죠? 주력주가 시원하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주력주는 지금 기준에 편입 비중 유지 또 신규 가입자는 이제 편입을 하신다는 기준점으로 좀 놓고 보셔도 대처를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이제 뭐 문자 단문 문자의 기준에서만 좀 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오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이제 그 우리 수원준이님은 오텍 들어가셔서 수익을 좀 잘 내셨고, 그리고 올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부터 조금 풀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부분을 이쪽에서 볼까요? 왜냐면 저쪽 두 개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종목 내일 공략주 오픈해드리고 마무리를 짓게요. 그래서 월요일. 그러니까 오늘도 뭐 사실은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기준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좋은 자리입니다. 쭉쭉쭉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수원준님께서 이렇게 와우 오텍 9.87 수익이야 이렇게. 근데 이제 또 나중에 이제 들어가신 우리 노계 선생님께서는 그냥 셀트리온 헬스케어 잠잠이님 18만 원대 오면 매매하나요 하시는데 그 전에 이제 편입의 기준을 잡는 거고 인바이오 봐주세요. 예? 헬스케어 매수하나요? 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어요. 주식굴 선생님. 며칠만 이제 기다리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신신제약 우리 맨님 개별 매매하신 것에 대해서 AS 잡아드리고 우리 조아연님은 8월 이후에 한직할 매수 사인이 없는데 이렇게 18.63% 8월 이후에 매매 사인이 없는데 언제 편입하셨죠? 비중을 알려주셔야 전략을 잡아드리죠. 주력주에서 11월 12월 폭등이 나왔는데 랠리님 한국전력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분할 매수 기준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월 3일날 단문 문자 한번 나왔어. 그래 다른 분들은 셀트리온 감사합니다. 동아약품 4% 먹고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5% 17만 원 편입했습니다. 종근당 뭐 기준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한진 새로 들어가나요? 안 됩니다. FN가에도 노리고 있어요. 거래량 거래대금 보셔야죠. 오텍 실수로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2만 원이에요. 3,000단 계약 우리 내계강 선생님 올려주시고 들어갔는데 또 들어가서 또 수익 내시고 상한가까지 들어가시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녹십자세를 내계강 선생님인가요? 녹십자세를 또 편입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쪽 그 뭐죠 무슨 3,000단 계약 책 실현하시고 운수빠님은 너무 일찍 빨아서 인바이오 약올라 뭐 이렇게 계시고 부강약품 추가 급등 나왔고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주력주에서 수익이 나니까 이런 쪽에 일부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솔로몬님 요즘 솔로몬님 장난이 아니에요. 목요일 금요일 막 계속 단타 쳐서 수익 내시고 야생화 선생님께서 오늘 저희 회식비 어마어마한 금액을 진짜로
큰 금액을 보내주세요. 금액을 또 노출하긴 그렇고. 그래서 야생화 선생님께서 회식비 보내주시고, 민 선생님 오늘 상장주 매수해도 될까요? 알짜리 안 돼요. 창한가 들어간 상태였어. 저기서는 또 손절 못한 거 뭐 있어요? 콘타 매트릭스 그 차익 실현을 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들어간 물량이 이제 손절 범위 있으시면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삼성전기 역시 흔들림 없네요. 오늘 결국은 보합으로 끝났는데 내일 또 한번 흔들릴 수 있겠죠. 내일은. 그 다음에 이제 종목 AS 잡아드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응? 쭉쭉쭉 동 선생님 일양약품 9.09%.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시자는 얘기예요. 같이 교육 받고 장중에 이제 교육해드리고 하면 수원준이님이 이제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다른 분들 이렇게 보세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그나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만약에 내일 그 시장이 좀 문제가 된다면 우리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기준에 25%를 채웠어요.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만약에 이제 이런 그 변종 바이러스 관련된 시장의 조정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방어되죠. 25%니까. 나머지 이제 뭐 명신산업 무슨 또 일양약품 또 대웅제약 이런 거는 개별 매매 기준이고 우린 비중이 없습니다. 사실은. 교육해드리고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내시고 그래서 우리 두장님도 지금 오늘 이제 처음 만약에 들어오셨으면은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공부 최고. 그래도 난 경력 20년인데 요즘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20년이나 하셨어요. 1개월짜리 가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오늘 아까 또 이제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께서는 야 오늘 가입하자마자 수익이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만 같아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헬스케어 쪽의 비중을 우리가 많이 싫다 보니까 하루에 이제 그 기존의 손실폭을 다 메꾸셨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해서 올려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조금 천천히만 잘 따라와 주신다면. 그래서 대웅을 동 선생님이 정지 먹어 그랬는데 내일 강세 뜨지 않을까요? 대웅 제약이 오늘 상한가라서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노계 선생님 오택 미래무대 박살났습니다. 아까 이동하셨다 그랬잖아. 그나마 이제 그 저쪽 어디 쪽이죠? 어느 쪽 가서 수익을 내셨고 우리 랠리 선생님은 오늘 첫날인데 수익도 많이 나고 종목 모두 빨간불 감사합니다. 세렐은 수익이면 내일까지 가져가는 거 맞나요? 조금 더 가져갈 거예요. 그 이상 가져갑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오늘 뭐 마이너스 복구 다 됐습니다 하셨는데 내일 시장에 어떤 흐름이 나오든 일단은 뭐 주력주에서 고점 대비의 눌림폭 조정폭이 제한적이면 무난할 것 같고요. 그리고 충분하게 수익 기준 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또 이제 그 더블클럽님 주옥 같은 방송을 진행하니까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칠 텐데 종목 기준에서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녹십자셀이 이제 그 기준 거래량 부분들을 좀 잡아드려야 되는데 내일 기준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여기 다 뭐 이렇게 돼버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은 이렇게 이제 종목을 잡아드리고요.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오늘 거래량이 800만 주가 터졌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이제 7%대 변동성이 나왔어요. 전 거래일 대비 9%지만 우리는 변동성 매매 기준이니까 5에서 10% 기준 잡으면 88에 64, 650만 주 정도만 실려도 된다라고 설정을 하고요. 녹십자셀의 경우는 이제 시간에서 거래가 이제 33만 주가 터지고 그리고 시간에 이제 거래 물량 대비 또 매수 잔량도 21만 주 합산을 하면 53만 주에 3% 그러면은 53만 주니까 17만 주 정도 1700만 주 정도 어마어마하죠. 1700만 주면 1000만 주면은 6천억 701조가 터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까지 형성해서 보지 않고요. 1000만 주의 기준에서도 변동성이 충분히 낮습니다. 그러면 녹십자셀의 기준은 그 이상의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진다고 계산을 하지만 일단은 1000만 주 기준점으로 놓고 설정을 하면 거래량이 터지고 움직임이 나오면 600만 주의 기준을 6만 원의 기준을 잡으면 되거든요. 그럼 얼마? 6만 원의 기준이면 5천억의 기준을 잡으면 5천억 나누기 6만 원이면 얼마가 될까요?
그러니까 교육을 좀 받으신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5천 원 나누기 6만 원 해주면 850만 주 정도 기준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녹십자셀의 기준은 850만 주, 1000만 주가 아니어도 된다. 5천억만 터지면 된다. 850만 주. 그다음에 이제 경보제약 이쪽에 이제 변동성도 오늘 41만 주면은 14만 주 정도, 15만 주 정도, 1,500만 주 정도, 1,500만 주면 이제 3천억 정도가 되는데 주가 차트에 이제 그 1,500만 주면은 요자락 정도 되겠네요. 그죠? 계속 요자락에서의 그 흐름. 1,500만 주 정도는 터져줘야 될 것 같아요. 더 터져주면 더 터져줬지 덜 터지면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은 이제 뭐 더 실리겠지만 변동성 기준의 흐름에 있어서 경보제약이다 그러면 1,500만 주. 내일 변동성이 어떤 뉴스, 어떤 재료, 어떤 뭐 공시 내용을 가지고 움직임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제 센트럴 모텍 이쪽의 기준은 오늘 1,100만 주 더했어요. 80%면 얼마예요? 880만 주, 900만 주 정도가 터져주면 3천억 원대, 4천억 원 가까이 거래가 터지는 게 되죠. 센트럴 모텍. 자기 그 시가총액보다 더 뺑뺑이 도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일단 오늘 기준 잡아드리고 내일 개장 전에 또 올려드릴 겁니다. 내일 개장 전에. 그러니까 내일 카카오톡에 계속 계시면서 자료도 더 받으시고 내일 개장 전에 또 잡아내시고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아요 한 번씩만 더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70110 한 번 더 가시죠. 뭐 70110 한 번 더 눌러주시고 그러시면은 여러분들께 이제 요 자료 내용하고 요 위에 내용들 간단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1109 701109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유튜브 좋아요 701109 그 다음에 우리 더블클럽님 방송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더블클럽님 방송 여러분들이 같이 들여다보시고 701109 자 음악 한 곡 올려드리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사이에 자료들 좀 더 정리해서 올려드리고요. 바로 음악 한 곡 끝나자마자 돌릴 테니까 바로 빨리 우리 더블클럽님 방으로 가시면 됩니다.